자, 요거부터 이제 뜻을 한번 잡아봅시다. 요거부터. 자, 주거지역이 전일준이라고 나눠진다고 했는데, 여기 준주거가 됐든 공업지역에 준공업이 됐든 준자가 들어가는 것은 각각 주거와 공업에 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주거나 공업은 아니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기능이 섞여 있으니까 그곳에 준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준주거라면 주거지역에 속하니까 주거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만 예를 들어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그래서 순수한 주거는 못하고 주거에 준하는. 준공업이라면 역시 공업지역에 속하니까 공업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다른 기능인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준은. 그럼 여기든 전용과 일반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전용 주거라는 얘기는 주거 용도로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전자에 쓸 용자, 전용,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겠다가 전용이거든요. 전속할 전자잖아요, 이게. 전속계획할 때 전자. 일반은 일반적인 주거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한다면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 주거 환경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구별해서 어느 때 이거를 지정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전용과 일반 주거라면 주거 환경은 어디가 더 좋은 데를 얘기합니까?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중에 주거 환경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전용 주거와 주거 용도로만 쓰니까 주거 환경에는 여기보단 더 나은 곳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주거 환경 중에서 양호한 주거 환경이 있고 편리한 주거 환경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냐 편리한 주거 환경이냐 둘 중에 좋은 주거 환경 나타내는 곳이 전용 주거를 지정한다라고 구별하셔야 돼요. 양호함과 편리한 주거 환경 중에서는 어느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거를 나타내는 걸까요? 양호한 주거 환경, 편리한 주거 환경 중에 주거 환경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단어는 양호한이 좋은 거예요? 편리한이 좋은 거예요? 그냥 편리한 게 좋아? 아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아, 양호. 양호할 때 양자가 좋을 양자를 써요. 양민 할 때 좋은 백성이 양민이잖아. 양민. 좋을 양자, 호자는 좋을 호자. 양호. 양호가 이렇게 쓰거든요. 좋을 양자, 좋을 호자. 남녀가 있으면 좋다 이거잖아, 이게. 호자가. 그냥 좋고 좋다가 양호한이에요. 편리하는 그냥 편리하다는 얘기고. 한자로 분석해보니까 어느 게 주관계가 더 좋아요? 양호한, 이게 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주거를 지정할 때는 주거 환경 중에 아주 좋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전용 주거를 지정하라 이렇게 법에서 얘기합니다. 단순 양호가 아니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반 주거를 지정하라. 전용과 일반은 이걸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자, 책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책엔 다 있어. 지금 여기서 느낌 잡으라고 제가 자꾸 이런 것까지 막 분석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책만 보면 쉽죠. 전용이 양호한에 일단 잡으시되 이게 다시 일종, 이종 둘로 나눠져. 그럼 당연히 일종이니까 이종보다는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은 거를 나타내겠죠? 근데 우리가 주택을 둘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배워보시면은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일종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할 때 주거 환경이 어디가 더 좋아요? 단독. 단독이 좋아요? 확실히? 네. 단독주택이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양호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양호한. 거기에 따라서 1, 2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동이 더 주거 환경 좋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 다행히. 네? 다른 사람 눈치 덜 보는 게 주거 환경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나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몇 명 낳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무슨 한 명이야, 최소 3명은 낳아야지. 무슨 나중에 애 많이 낳을수록 혜택 갈수록 늘어나요, 이제.
일단 낳고 봐요. 저한테 쏘갔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애 한 명 키우고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애를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한 명이니까 치마 하나로 치마.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 하잖아요. 물론 뭐 효도 받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한 명이면은 부모가 고생만 하고 별로 나중에도 이 효도하는 거 보면 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애가 많을수록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애는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운다려면 아파트에서 키우는 게 애 키우는데 편해요? 단독주택에서 편해요?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 조강기만큼 편리하다니까. 아파트에서 애들이 막 뛰어논다. 3명이 막 4명이 막 뛰어논다. 아래서 바로 올라오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단독주택에서 막 뛰어놀아 그러면 누가 올라와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혹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볼수록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눈치 안 보고. 공기가 깨끗한 곳이 좋아요? 공기가 오염된 곳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적게 살수록 공기 깨끗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편리한이 일반인데 1, 2, 3종 셋으로 나눠주고 우리 법에서는 주택을 둘로는 나누지 셋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층수 가지고 낮은 층수 저층층에 저층인 건축물이 있느냐 고층인 건축물이 있느냐 이렇게 둘만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곳에 사는 사람과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 어디가 주거 환경이 더 좋아요? 역시 똑같은 원리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는 곳. 이게 주거 환경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살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서 요거 나눌 때는 저층주택 중심으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고가 아니고 그냥 중층과 고층 합친 중고층주택 중심이 각각 이렇게 분류해서 편리한을 연결하게 되면 1, 2, 3종 일반 주거를 지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 환경이 일종이 서로 더 좋으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편리한 아까 준주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했고 우리 공업재가 한번 먼저 볼까요? 아까 주는 제가 말씀드렸고 공장 용도로만 쓰겠다 전용 그렇지 않은 일반 공업이라면 공장도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험한 공장, 위험하지 않은 공장. 위험한 공장이라면 대표적인 게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에요. 중화학 공업이면은 거기서 화학물질 하나 잘못 새 나오면 그냥 큰 피해를 받죠, 그죠? 공해성 공업, 각종 공해를 일으키는 공해성 공업. 이게 위험한 공장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것이 위험하지 않은 공장이고. 그러면 전용 공업에는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은 곳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은 곳이 전용에 들어간다. 공장 용도로만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벼운 공장이 들어갈까요? 센 공장이 들어갈까요? 센 공장.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중화학 공해성 공업일수록 위험하다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는 곳으로 딱 통제를 해서 전용 공업을 지정한 다음에 강한 통제를 해야지. 위험을 방지해야 되니까. 다른 거 들어가지 말고 전용 공업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업이라면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아닌 공장. 우리 법에서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경에 해가 되는 게 여기 들어갔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 공업. 중공업은 아까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상업이 중일군유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상업지역이라면 당연히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되는데 보통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다른 얘기 없이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담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일반적인 그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중심이에요. 상업은 상업인데 여기 일반이라면 중심은 중심지의 상업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도시의 중심이 도심이잖아. 도심지. 도심은 아니지만 도심에 준하는 준도심. 도심과 준도심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의 중심. 광명시에서는 도심이 어딘가요? 상업지역. 아니. 여기 광명시에서 동네 중심지가 도심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여기에? 여기? 도심? 철산동? 철산역?
부도심이라고 볼 만한 데는 부도심. 일반은 승하동. 일반은 안 물어보고 묻는 것만 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도심과 부도심 상상하시면 돼. 도심, 부도심이 중심지잖아요. 도심, 부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심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업지역이라고. 도심, 부도심이 아닌 일반적인, 그러면 근린 상업지역은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게 근린 지역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린 지역. 근린 지역이 근린이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야. 이게 이웃 린자 많이 써요. 우리 설린 외교한다. 주변에 있는 그 착할 선자, 이웃 린자, 착한 이웃 설린이잖아, 그게. 요거를 한자를 바꿔버리면 순서 똑같은 한자인데 순서를 딱 바꿔버리면 인근이 되는 거예요. 인근이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인근이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근린과 인근은 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보통 이제 주거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 상업까지 좀 멀어요. 중심사까지는 더 멀어. 머니까 바로 옆에 간단하게나마 상업 기능을 담당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근린 지역.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근린 지역에서. 그 대신 아까 여기는 중심이냐 일반이냐 이 차이가 있지 모든 상업 업무인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간단한 곳이기 때문에 상업 기능 중에서도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치우치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상업 기능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니까 아쉬운 대로 맨날 쓰는 게 일용품이죠. 간단한 일용품 아니면 서비스 공급. 그것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서비스 이런 게 이제 근린 상업. 그래서 상업지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게 근린 상업이에요. 간단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럼 유통은 뭐냐? 상업을 이루는 수많은 기능 중에서 역시 유통 기능만 담당하는 거예요. 도시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유통 얘기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유통이 되는데 어느 곳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유통 상업이 지정되는 곳이? 유통 기능을 담당시키는 곳이면? 네? 공구상가, 공구. 공구. 공구라는 게 여자분들은 이제 공동구매의 줄임말로 아시겠지만 그것도 공구죠. 공사하는 것도 없고 공구, 망치 막 이런 거 막 전동 드릴. 딱 거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거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마트, 대형 마트. 요새 김장철에 막 가서 뭐 사와야 돼? 어디 가서? 농산물 유통센터? 농산물 도매시장? 그런 곳이 다 유통상업이라고. 유통기능만 담당시키는 특수한 상업이지 이거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해서 해석할 때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는 일반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는 이런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유통은 도시의 역할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서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녹지가 보생자 이랬잖아요. 녹지는 주상공과 달리 개발하지 않고 도시역이지만 녹지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지가 보존할 땅인데 세서로 다시 나눠지잖아요. 안 그래도 보존할 땅이 녹지인데 녹지 앞에 보존이 붙어 있어요. 순수 보존할 땅밖에 없어. 보존 얘기밖에 없어. 그냥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녹지인데 그 중에서 생산 녹지라고 하면 생산이 농업적 생산, 아까 생산관리가 농림에서 따왔듯이 생산 녹지라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개발을 유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보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공부에서 종종 나오죠. 유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유보라는 뜻은 보류? 그러니까 유보라는 뜻 자체가 보류? 보류랑 같은 얘기예요? 보류?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유보가? 그러니까 유보라는 뜻을 알아야 이 말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보라는 뜻 자체가 뭐냐? 유보라는 뜻 자체가. 글쎄 제가 다시 물으면 꼭 자꾸 의심을 하신다니까. 저는 확인 차원에서 다시 묻는 건데 보류랑 같은 뜻이에요. 유보 한자 똑같은 한자를 순서를 바꾸면 보류가 된다고. 아까 근린이 인근이랑 한자 똑같듯이.
두흥법칙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보류가 유보예요. 알잖아. 뒤로 미루는 게 보류잖아. 유보가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자는 얘기니까 지금은 안 해주겠다 하는 얘기야. 지금은 안 해주겠다. 뒤로 미루는 것이니까 지금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발을 유보한다는 얘기는 지금 개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뒤에 보자는 얘기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개발을 유보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린 녹지 지역의 보존할 땅이라 도시 지역에 있는 녹지라면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그곳에 산 같은 곳이 있다면 주로 보존 녹지를 지정할 거야, 아마. 주로. 녹지 지역에 있는 땅인데 논밭이 있다면 주로 생산 녹지를 지정하겠지.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서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농지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짓는 순간에 농지는 파괴돼 버리죠? 농사 못 짓는 땅이 되지?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해야 농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할 수 있죠? 생산 녹지가 그런 곳이라고 이게. 이건 순수한 보존. 이거는 뒤에 보자는 얘기니까 생산을 해서 개발을 지금은 막는. 그럼 자연 녹지라면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원래 녹지는 개발할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라 그랬는데 불가피한 경우, 피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어느 정도나마 조금이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대폭 개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녹지가 기본적으로 보존한 땅이라. 어느 정도 조금 개발이 허용된다? 녹지지만 비록 자연스럽게 조금 개발되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고. 아까 요거는 이제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보셨고 그거 갖고 보시면 되고 요 뜻 이미 했고 뜻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자, 한번 뜻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48쪽에 이제 자, 양가로 1번에 박스를 보세요. 도관농자가 먼저 나오고 도시지역의 옆에 있는 뜻은 앞에서 우리 봤던 뜻이고 도시지역이 나눠지기를 따라하세요. 나눠지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답을 하셔야지. 도시지역이 나눠지기를 주상공록. 그런데 이 주상공록은요.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낼 수가 없어. 이거를 내면 너무 쉽지. 이거는. 주거지역은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주거지역은 거 아시잖아. 상업이면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업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녹지지역은 맨 끝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 결국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이게 녹지지역 주상공록입니다. 주상공록이에요. 관리지역에 나오는 뜻은 아까 보신 뜻이고 관리지역이 나눠지기를 관리지역은 보생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개모임 보생개. 근데 우리 보전관리 봅시다. 보전관리 보시면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 등 이렇게 보존이 필요하다라면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땅이잖아. 그러나 보존이 필요하지만 결국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이런 말을 씁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정할 수가 없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에 준하는 보존관리. 이걸 농림지역으로 바꿔버리면 틀리잖아요. 생산관리가 농림지역에 준하는 곳이잖아요. 생산관리 보시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으로 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럼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하지 않습니까?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역시 주변 지역과 관계들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즉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다. 그런 부분을 바꿔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요거 보면 되죠. 아직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적으로 편입된 것은 아니죠. 편입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거기에 준하여 개발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에 준하는. 아니면 또 하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는데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목적으로 계획적 개발관리, 계획관리가 되다. 농자 아까 봤고, 자 옆에 양가로 이번에 다시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이 나눠지는 걸 보세요.
이 주상공덕이 영해안 세분인데 주거지역이 전일준이고 전용이 다시 1, 2종,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전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1, 2종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공통점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공통점이잖아. 그런데 1, 2종 나눠지는 것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정확히 알아두세요. 정확히. 이걸 바탕으로 쓸 게 많아. 일반 주거 1, 2, 3종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셋 다 공통점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묶어서 표시하고 편리한을 쫙 묶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 이렇게 통제하는 게 1, 2, 3종 일반 주거입니다. 준주거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지만 이제 상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준주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상업지역은요. 중일 근유. 중심 보세요. 도심부 도심 보고 찾아내야지. 도심부 도심이 중심지니까 이곳에 상업 업무 기능 확충이죠.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이렇게 나오잖아.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조성 담당. 근린상업이 근린지역, 이웃하고 있는 근린지역 이 말 나오잖아. 근린지역에서 그 대신 일용품 서비스 공급 간단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 유통이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업이 전일준인데 전용에 들어가는 공업이 주로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려고 일반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잖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준공업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준공업. 녹지가 보생자 보전 녹지가 주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원을 보전 얘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전 녹지예요. 생산 녹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못하게 유보하는 자연 녹지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건 다 뭐 녹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 특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돼.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자연 녹지잖아요. 자, 다시 여기를 보시고 요거를 뜻을 외우고 뜻을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책도 읽어보고 똑같이 했는데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다음 주에 왔는데 이거 집에 놓고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가지고 다녀야 돼. 가지고 이거는. 자, 이제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싸고 비싼지 그 느낌만 잡아둡시다. 여기서 싸고 비싼지를 묻진 않아요. 근데 그 느낌 잡아놔야 다른 거 이해하는 데 편. 어디가 여러분 비싸다는 얘기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는 그곳의 행위 제한이 다른 곳에 비해서 풀어져 있기 때문이지. 다른 것보다 토지용 가치가 훨씬 다양한 건축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서 크고 넓게 지을 수 있을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싼 곳을 배웠다 그럼 나중에 건폐율 운전할 때도 써먹는다니까. 건폐율 운전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높을 것이다. 비싼 곳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싸다는 얘기는 싸면 싸수록 건폐율 한도가 낮다는 얘기고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런 느낌 잡는 거예요. 먼저 그 느낌 잡기 전에 개발과 보존 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디를 주로 개발할지 어디를 주로 보존할지 주로 개발할 땅인지 보존할 땅인지 주로 개발만 하겠다 보존만 하겠다는 땅 거의 없다고 보고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느냐 그 느낌 한번 잡아볼게요. 쓰기 위해서. 자, 도간농자 기본적인 사기적 부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은 학년에서 비교하시면 돼.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개발 보존 어느 땅입니까? 자, 우리 개발과 보존 둘 중에 하나로 나눈다라면 개발과 보존 나눈다라면 주로 어느 땅이에요? 도시지역은 주로 개발할 땅이지. 도시지역도 보존할 땅은 있죠, 그죠? 근데 주로 개발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도시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건 어디예요? 요거 보존. 요거는 개발 보존 중에서 어느 쪽이에요? 보존이죠? 한 농사 짓고 하는 걸 개발한다 안 그러잖아. 거기다 건물 짓는 게 개발이지. 주로 보존할 때 관리지역도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돼.
섞여 있다 그러지 말고 물론 섞여 있어요. 관리지역 전체를 물어보니까 어느 쪽이에요?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 아,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지 여러분? 제 예상을 벗어나서? 어? 우리 착교시 저번 주에 할 때 참 대답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했더니 그것도 완전히 개선돼서 완전히 나타나시고 칭찬이 칭찬. 대답 안 하던 사람들이 대답 잘하게 바로 개선이 됐고 틀린 대답해도 상관없는데 이것도 맞추고 갑자기 너무 잘하시니까 불안하네 이거 내가 마음이 요거 개발할 땅에 들어가 보존할 땅에 들어가 이거 혹시 그런데 안에 관리지역이면 개발할 땅도 아니냐 지금 관리지역 통째로 물었잖아요 도관농지 중에서 도시지역이 주상공의 개발 녹지가 보존이라면 3대1 개발축에 치우쳐 있더라면 여기서 나눠지면 보존관리라면 여기에 준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 여기라면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 2대1이네 보존 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시가 개발 비도시가 보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의 규정 중에서는 이 느낌을 잡아야 되는 게 주로 개발할 때 쓰이는 도시지역과 보존할 때 쓰이는 비도시, 도시와 비도시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 여기만 적용되는 규정이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도시와 비도시 차이 때문이에요. 이게. 도시가 아닌 곳을 다 비도시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가끔 이게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그래도 이 도시지역 중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주상목록을 물어본다면 각각 이게 개발 땅이냐 보존 땅이냐 주거지역은 개발 보존 중에서 판단하시라니까 주거지역은 개발할 땅이죠. 집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거. 요거는 개발, 보존. 그래서 요렇게 나누게 돼요. 요렇게 나눠서 주상공을 개발, 녹지와 비도시를 합쳐서 보존. 그래서 어떤 규정은 주상공에만 적용되는 규정. 어떤 규정은 녹지와 비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 느낌을 한번 잡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는 이것만 이제 주로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 아닙니까? 계획관리만. 도시냐 비도시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이냐 녹지와 비도시냐 개발보존 느낌 나눠두시고 자 이제 비싼 땅 한번 해봅시다. 도관농자 4개 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제일 싼 데는? 둘 중에서는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응? 여기요 여기 이 순서예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이렇게 달라. 도시지역에서 주상록으로 물어봤다. 요 주상록으로 물어봤다라면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싸겠지. 물어본 거에서만 답하시면 돼. 주상록 중에서는 상업 쪽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엔 어디가 비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와. 제일 비싼 곳이 이게. 제일 싼 곳이 녹지고. 주거와 공업 중에는 당연히 주거지역이 좀 더 비싸요. 공장은 주로 높게 짓는 거 아파트형 공장도 좀 드물어요. 넓게 평평하게 좀 넓게 이렇게 낮고 넓게 짓잖아.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 이런 게 공용률보다 이게 세요. 이게 조금 더 세. 요거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여기 이 순서. 자, 우리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나눈다면 이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혹시 세 분에서 물어본다라면 주거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쌀 것 같아? 일종 전용이 제일 비싸요? 준주거가 제일 비싸요? 서로 반대잖아. 어디가 비쌀 것 같아? 준주거. 에? 준주거? 네. 이 일종 전용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바꿨어요 이제? 이게 제일 비싸요. 왜요? 왜 비싸요? 아예 뜻을 보고 우리 아까 배웠던 뜻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라. 왜 여기가 제일 비싸냐? 상업 업무기는 보안. 뜻을 가지고 써먹어야지. 뜻을 배워놓고 안 써먹으면 뭐하러 뜻을 배우는데. 아니 이 중에서는 상가 들어가는 게 저 큰 개발이라 비싸다 그랬죠? 그럼 주거지역은 이게 제일 비싸지. 왜? 여기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주거지역은 주로 집들이 들어서지만 상가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준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비싸겠지. 그 다음에 비싼 데는 어디예요? 준주거가 제일 비싸면 그 다음 비싼 데는?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요 셋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 셋 중에서는. 일반 1, 2, 3종으로 나눠지니까. 3. 3종 일반, 2종 일반, 1종 일반. 그 다음에 2종 전용, 1종 전용. 1종 전용이 제일 싸요? 주거지역 중에서는? 응? 이게 제일 비싸다면서. 그러면 제일 싼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 1종 전용이에요? 대답이 갑자기 적어지네. 그럼 어디가 다른 게 어디가 제일 싸다는 거야? 주거환경 좋은 곳이 가격은 싸요, 비싸요? 자, 아까 제가 어디가 주거환경 좋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는 곳, 눈치를 덜 보는 곳이면은 주거환경 좋다는 것과 가격은 반비례. 상업에도 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상업에도. 거기 있는 주택이면은 상가 있고 막 주택이 들어서 주상복합 막 크게 막 들어가 있네. 비싼 곳이지. 훨씬 비싸지. 주거 환경은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수많은 사람 눈치를 본다니까. 소음이 이 상업지역이랑 주거지역 어디가 더 소음이 많아요? 상업지역. 먼지는요? 물은 어디가 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여기에 집 있는 것이랑 바닷가에 집 있는 것이랑 주거 환경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주거 환경만 놓고 보면 바닷가. 주거 환경 좋다는 얘기는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서 있고 녹지 등 나무 같은 거 있을 때 주거 환경 좋다고 표현하지. 집이 타닥타닥 붙어 녹지 나무 하나도 없어. 콘크리트. 이거 주거 환경 좋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은 일정부터 주거 환경이 좋아서 이게 제일 주거 환경은 안 좋은 거예요, 주거지역 중에서. 그 대신 값은 그만큼 주거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개발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제일 싼 곳이 일정 조정이 돼. 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쌀 것 같아? 어우, 제일 비싸지. 도심, 무도심 제일 비싸. 그 다음에는 일반. 그 다음에는 둘 중에서는 어디가 더? 이게 더 비싸요? 유통보다? 자, 대형 물류센터 들어가는 곳이랑 동네 슈퍼 같은 거 있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는 곳이랑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이게 더 비싸. 이게 제일 싸. 일용품점 서비스에 국한돼 있다니까. 전체 상업기능 유통기능에 특화돼 있고 일용품 서비스. 일용품에서 일용품이 매일마다 쓰는 게 일용품이잖아. 매일 쓰는 게. 일용품이 어떤 게 있어? 뭐 파는 거야, 일용품이? 에? 일용품이라는 게. 문방구. 에? 식품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지역 중에서 백화점 같은 거 유통상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린상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린상업에 못 들어가요? 일용품점이라니까.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뜻가지고 판단해요. 뜻가지고 제일 비싼 곳이 어디라고요? 상업지역에서? 중심. 그 다음에는 일반. 그 다음에는 유통. 제일 싼 곳이에요. 이 역할이 다르다니까.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국한돼 있다니까요. 서비스라면 주로 어떤 거? 뭐 커피숍 막 이런 거 서비스, 뭐 일용직 나가는 뭐 노동 막 그 뭐라 그래, 그 인력센터 막 있고 하는 거. 그게 근린상업이잖아요. 상업기능 담당하는 게 큰 것들 못 들어와요, 여기는. 제일 싼 곳이 여기예요. 자, 공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공업에서는? 준. 왜 여기가 제일 비싸요? 왜? 그러니까 공업지역인데 공업 위의 것이 그렇지. 아까 우리 기능 볼 때 경공 기타 공업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죠. 여기라면 여기에 상가가 주로 들어가잖아. 여기라면 공업지역이지만 주거와 상업, 집과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이것도 여기보다는 다 비싼 곳이야. 주거와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준 여기가 제일 비싸. 이 가치가 확 올라가. 그 다음에는 제일 싼 데가 통제를 많이 받는 것만큼 제일 싸겠죠. 녹지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녹지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 보존. 그냥 보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보존하니까 뭐 짓지도 못하는데. 자연. 순수 보전,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자연적, 불가평형,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자, 형, 그거 어디가 제일 비싸요? 개발이 허용된다 그랬잖아. 개발이 허용된다. 제일 싼 데가? 보존. 뜻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라고, 정확하게. 도시적 전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도시적 전체 중에서는? 전체 중에서. 중심 상업이 제일 비싸지. 제일 싼 데가. 녹지. 과연 녹지가 이 셋으로 나눠지잖아. 전체 중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냐고.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싸죠? 이걸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써먹기 때문에 지금 느낌 잡으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다 써먹을 거야, 나중에. 관리지역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뭐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해. 당연히 계획관리가 제일 비싸겠지. 여기에 준하는 건데 우리 느낌 잡은 대로 제일 싼 데가 보존.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역시 제가 이 느낌 잡아보라는 거를 이렇게 잘 낯서는 거 보니까 이 뜻을 가지고 단순히 외워서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뜻을 잡아놔야 돼. 느낌을 잡아놔야 돼. 뜻은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땅인지를 모르면 나중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쉽죠? 개념 생각하니까 쉽잖아. 해보니까. 그죠? 또 대답 안 하네. 또 갑자기 또 대답을 딱 안 하네. 다시 물어보. 도관농계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제일 싼 데는? 참, 도시역 중에서 주상공동 어디가 제일 비싸? 그 다음에는? 주거지역 중에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준주거.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도 제일 싼 데가 일전전용. 상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중심. 그 다음에 일반. 제일 싼 데가? 공업에서는 제일 비싼 곳이? 제일 싼 데가? 녹지 중에 제일 비싼 곳이? 제일 싼 데가? 여기서는 관리지역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 제일 싸고. 다 있잖아. 쉽죠? 아유, 쉽다는 얘기에 대답하기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 느낌 잡아두세요.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시오. 60쪽 갑니다. 60쪽. 60쪽에 보시면 용도 지구가 나오잖아요. 용도 지구.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용도 지구.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 지구예요. 자, 양가로 1번에 나오는 게 법정 용도 지구라고 해서 9가지가 둘, 넷, 여섯, 여덟, 복합 용도까지 9가지 0으로 정하는 지구는 이제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9가지 법에서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이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 용도 지구가 양가로 2번에 따라서 쭉 0에 따라 세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구와 0에 의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죠, 아까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법만 해드릴까, 법만. 지역은 일부러 계속 자꾸 반복으로 해서 0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것이고, 이 지구 파트에서만 다른 데서 별로 쓰일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지구 파트에서 문제 낼만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30페이지에서는 반드시 지구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0은 오늘 안 해요. 법만 볼 거야. 근데 뭐 안 한다니까 서운해하시는 것 같네. 지금 해야 되고. 자, 근데 이거 외우라고도 안 해, 나중에. 이것도 또 막 경고 방방하면서 막 외워. 쓸모가 없어 외우는 게. 뜻만 나왔을 때 팍만 하시면 돼. 구별만 하시면 돼. 이것도 두 문자 딸 필요 없어요. 해석만 해봅시다. 우리 법에서 탁 나오면은. 자, 그래도 설명 편의상 여기다 써올까 말까 그냥. 그냥 이것도 분석하라는 점에서 지금 용도 지구 0도 안 할 거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용도 지구만 할 건데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 항상 외울 필요는 없다 했죠. 9개니까 수는 생각해봐요. 혹시 집 나간 게 있는지. 없네. 예, 이렇게 분석해봐요, 여러분. 경관지구라면 무엇으로 해서 지구를 지정했을 것 같아? 경관지구라면 뜻을 분석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지정한 것 같아요? 말 분석하면 된다니까, 그대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이 나와야지, 이 말이. 말을 분석하면 이 말이 나와야지. 이 지구는 왜 지정하는 거예요? 경관을 어찌하려고? 경관을 망가뜨리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니까? 고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도가 높이를 얘기하죠? 그럼 고도지구는 대충 왜 지정하겠어요? 높이를 통제하려고, 고도를 통제하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니까 그냥 말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관을 보호하려고, 높이를 통제하려고. 그럼 방화지구는 지정하는 목적이 화재를 예방하려고, 화재를 예방하려고. 방재라면 재해를 예방하려고. 보호지구라면 그대로 해석해봐요. 왜? 왜? 자, 여러분, 항상 개념 분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되 거기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혹시 생각할 만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왜 보호지구라면 무엇을 위해서 그럼 보호하려고 이렇게 답하시면 되지. 이 말을 쓰면 되지. 뭘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 보호지구는 뭔가 보호하려고,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죠. 취락지구는 이건 뭐 말을 하려도 취락이란 말을 못 들어봐서 못 듣겠네.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이면 취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취락이란 취락을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취락이 뭘 것 같아? 취락. 취락의 뜻이 마을 정비 사업.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네.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그럼 취락이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에? 술 취하고 즐겁게 노는 게 취락이 아니고, 취락이 마을. 모일취자 불악 락자를 써요. 한자로. 불악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불악이라고 그래. 불악. 모여있는 불악. 집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이게 취락이에요. 그럼 취락을 정비하려고 이러거든. 취락을 정비하려고. 그럼 그 취락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비라는 것은 망가졌을 때 정비죠. 취락이 멀쩡해서 정비해주겠다는 거예요. 취락이 낙후돼 있어서 정비해주겠다는 거예요. 낙후된 취락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취락이 그런 뜻이에요. 모일취자 불악락자. 개발지능지구는요, 왜 지정하겠습니까? 개발을 진흥하려고. 말 그대로 해석하시라니까. 개발을 진흥하려고, 막 개발시켜 주려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우리 앞에서 한번 살짝 설명했었죠.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특정 용도를 제한 막으려고. 복합용도라면, 분석하면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용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용도로 하려고, 이게 복합용도야.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야. 이 공법에서 말 만드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 없어. 그 말의 기본 분석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면 대충 맞아 들어가고. 고급스러운 말 쓸 필요도 없지. 말 그대로 분석했잖아. 요거만 약간 좀 그랬지. 취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럼 경관지구랑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우리 보시면은 이것도 나중에 영의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관이라는 말은 그럼 대충 무슨 말인가요? 경관은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경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디 가서 주로 경관이라는 말을 쓰나? 자연 경관 탁 올라가서 보면 여기 자연 경관 끝내준다 그러잖아. 그죠? 경관이 좋다. 경관이 수려하다 이러면 그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자연 경관에 사람이 만든 인공 경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주로 서울의 야경을 보겠다. 그러면 남산 서울타워로 올라가죠? 저는 서울에 와서 서울타워 가본 적이 없네. 거기서 보는 건 뭐예요? 자연경관이 아니고 도시경관이잖아. 도시경관. 그래서 자연경관이 됐든 도시경관 같은 인공경관을 형성, 보전,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관지구예요.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충 느낌을 잡아보시면, 자, 여기 자연경관이 훌륭한 곳이 있다 칩시다. 전 맨날 그림 그려야 그림이 다 비슷해. 제 그림은. 우리 산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렸죠? 멋진 산이야. 자연경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이 땅에 이렇게 크게 짓게 만들어 놓으면 건물 자체는 멋있어지지만 이 건물 때문에 자연경관이 망가지겠네요? 지역상으로는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다 합시다. 여기 산 앞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을 수 있어도 이걸 짓는 순간에 자연경관을 망치게 된다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건물 못 짓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경관지구를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래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려고. 보세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으로 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높이가 고도잖아, 한자로. 높이의 최고 한도. 요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두 가지 규제를 했어요. 2년 전부터 바뀌어서 최고 한도만 규제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 지역의 행위 제한 속에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너무 높은 건축물을 막아야 되겠다. 지을 수 있지만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는 높이를 최고 높이 얼마로 하겠다. 높이 최고 한도를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20m, 30m 딱 정해놓고 요게 최고 높이니까 요거를 넘는 걸 못 짓는다. 미달되는 거 못 짓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고 높이가 여기라면 요 높이를 자, 이거 공부 지금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지역상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이 정도 높이를 최고 높이로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최고 높이를 이 높이로 정했다 칩시다. 그럼 이곳에서 고도지구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물은 1번 건물이에요? 2번 건물이에요? 1번. 이거만 지을 수 지금 못 짓잖아. 왜? 최고 높이를 넘어서게 됐으니까. 최고 한도는 높이 질 때 제일 큰 높이가 여기라는 얘기니까 요거 넘어서는 거 못 져. 요 아래로 지으라는 거야. 좋은 땅에 나쁜 땅에 이거 지정하면. 아니, 차근차근히 합시다. 여러분들 땅이 항상 내 땅이 어디 속해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막 흥분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슬프기도 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경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땅에 경관지구가 지정됐다 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원래 지을 수 있는 건 경관에 해가 되는 걸 못 짓게 통제하기 때문에 이걸 축하 좀 먹으면 안 돼. 자, 이번엔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고도지가 지정했다 칩시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고. 못 짓는다니까 이렇게 큰 건축물? 낮은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반대인 최저 한도라면 높게 짓는 걸 유도했다고. 지금은 최고 높이를 통제하잖아. 최고 높이 여기까지만 져라. 이 아래로 져라 하는 얘기잖아. 나쁜 일, 나쁜 일. 자, 이게 고도지구잖아.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이건 주로 어느 곳에 지정할까요?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히 화재 위험이 더 커요.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방화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방화지구 지정하면은 대충 몰라도 이거 좋은 땅일 것 같아? 나쁜 땅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이제 방화지구 지정돼서 그 땅값이 올라가면은 좋은 땅일 거고 땅값이 떨어지면 나쁜 지구겠네.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방화지구. 글쎄 배워봐야 알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대수시었을 때 방화지구 지정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이니까 이런 곳에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해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통제한다면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건물 지을 때, 자, 우리 소나무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막 금강송 이런 거 갖고서 막 한옥을 제대로 짓겠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을 것 같아요? 못 져. 왜? 나무는 불에 잘 타니까. 재료를 쓰더라도 불에 견디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불에 잘 안 타는 이런 걸 써야 돼요. 건축물 구조를 만들더라도 내화구조, 견딜래자 불화자, 불에 견디는 그런 구조로 줘야 된다고. 그럼 목조 이런 거 못 써. 불에 안 타는 걸 써야 돼. 자,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아, 규제가 있어. 규제가 심하잖아. 방제지구, 그 아래 방제지구. 재해를 막겠다는 거예요, 재해를. 방화지구 중에서는 방화지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화재 말고 나머지 재해를 다 막겠다는 게 방제예요. 화재만 방화지구에서 통제하니까. 방화 방제 나가잖아. 그래서 방제지구가 나오면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해서 필요한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재해, 화재만 없죠?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보호지구라면 뭔가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할 것들이 쭉 들어가 있지. 문화재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죠? 중요 시설물, 여기서는 뭐 항만, 공항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그건 나중에 보시더라도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중요 시설물은 중요하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 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보호지구니까 뭔가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문화재니까, 중요시설물이니까.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수가 큰 지역. 예를 들어 그 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이런 곳이면 보호할 필요가 크죠? 걔네들도 번식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보호지구예요. 요건 이제 종류가 그래서 나중에 셋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그건 나중에 한다 그랬고, 보호지구 뭔가 보호하려고. 역시 보호지구를 지정하면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재가 옆에 있어갖고 그 문화재 보호지구 만약에 지정됐다. 그럼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이제 제대로 느낌 파악하고 시작했네. 이제 좋아. 그만큼 통제를 많이 받아요. 문화재를 망치는 생태계 환경을 망치는 이런 건 못 지게 하거든. 그만큼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취락지구 뜻 보세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게 한 지구. 취락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을 얘기한다라고 그냥 단순 해석을 해놨는데 취락을 정비하게 한 어느 지역에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할 때나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개념만 파악을 하세요. 이건 나중에는 그거까지 해야 되지만 나중에 다 이해시켜 제가. 자, 우리 주로 시골 같은 데서 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집을 스스로 고칠 능력이 되면 스스로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 게 제일 멋있죠. 근데 스스로 고칠 능력이 안 될 때 취락을 정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취락지구 지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주로 주거지역에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거지역에 주로 집 있죠? 거기 여러분들 집이 낙후됐어요. 노후됐어요. 막 구멍에 벽에 구멍이 났어요. 요새 찬바람 막 그냥 황소가 막 들어오네. 바로 고쳐요? 아니면 취락지구 지정해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요? 요새 집이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 집이 있는데 구멍이 뚫렸어요. 바로 여러분들 돈으로 수선할 거냐고, 아니면 참고 그냥 행정청이 해줄 때까지 참나.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은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취락에서도 스스로 고칠 능력이 된다면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락이 망가졌는데 스스로 할 능력이 없을 때 취락을 정비해 주는 것을 지정해서 도와주려고 지정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좀 더 정확한 그런 느낌으로 일단 봐주시고, 그럼 취락지구에 땅 가지고 건물 가진 사람들은 괜찮나요? 취락지구 지정되면? 취락이 정비될 텐데 가격이 또 떨어져요? 다른 건 주로 규제지. 이건 도움받는 거야. 도움받는 거. 이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상상해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니야. 시골에 집 있어, 시골에. 시골에서 지금 공법 수업, 야유 수업 듣고 있어, 지금. 자, 시골에서.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막 엄청 낙후돼서 오래돼서. 근데 옥수수 팔아서 돈이 안 나와 이게. 낙후돼 있어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취락직을 지정해서 그쪽 행정청이 좀 취락 정비하는 걸 막 행정처 차원에서 도와주겠대. 그럼 막 낙후된 집이 막 이제 멋지게 막 이렇게 개량되고 바꿔지겠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 취락지구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개발진해지고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야지. 개발진해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진흥하려고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기용,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된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대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 지정되면 엄청 좋지. 제일 좋은 게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럼 개발진흥지구에 땅 가지시면 이제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목적대로 개발을 하거든요. 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나는 겁니다. 자, 특정도 제한지구 봅시다. 특정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도 보호 대상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 청소년도 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교육 환경이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막 가죽 공장 같은 거 들어오면 그 냄새 엄청납니다. 이런 거 가죽 공장 냄새 엄청나죠. 그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유해 시설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게 특정도 제한지구예요. 결국 여기 땅 가진 사람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좀 못된 시설 지을 때가 돈은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건 못 짓게 되잖아. 제한받는 것이.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그 전에 못 들어가던 특정 시설이 완화되는 것만큼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죠? 좋아요, 안 좋아? 좋은 땅이에요. 이것도 좋은 땅이에요. 특정 시설의 입지가 완화되는 것만큼 내 땅의 이용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에서 대부분이 다 사실 통제받는 안 좋은 것들인데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좋고 취락지구도 괜찮은 곳이고 복합용도지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복합용도지구는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신설된 거야. 올해 신설된 거야 이게. 자꾸 법은 바뀐다 그랬잖아요. 공법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가 준주거, 주거 중에 준주거고 여기가 일반 주거라면은 이용가치가 여기가 더 비싼 곳이니까 여기가 이용가치가 훨씬 높아요. 여기는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비싼 땅, 작은 땅이 되는데 여기는 비록 준주거로 풀어놨지만 여기는 일반 주거지만 우리 이 접경지역 여기에는 비록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도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맞게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즉 여기를 이용가치만 생각하면 비록 일반 주거지만 준주거처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역을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지역을 바꾸게 되면 그냥 행위제한 풀어주죠. 행위제한 풀어주는 것만큼 더 많은 사람 들어오게 되면 막 도로 건설이고 뭐 막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걸 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 지역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데 지역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바꾸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지역을 안 바꾼 상태에서 일반 주거인 상태 그대로 마치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이 부분을 복합용도지로 지정해서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된 것으로서 원래는 지역을 바꾸는 게 좋은데 지역을 바꿀 때 어렵단 말이에요. 지역을 바꾸면 여러 가지 재반 사정상 사실상 어려울 때 지역을 바꾸지 않고서도 그 지역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복합 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바꾸는 효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효과만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합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디에 지정하는지에서 영예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해드린다고 했고 용도지구는 지역과 달리 원래 지역도 입문 단계에서 사실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써먹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확장한 거고 지구는 법에 한 것만 했습니다. 영예한 것은 1, 2월에 할 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아유, 할 게 참 많아지네, 그죠? 하여튼 뭐 기억나는 것은, 기억 안 나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이해만 하시면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자꾸 반복을 통해서 기억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